사실상 후보들이 다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후보들이 확정되는데 지금 큰 이슈 두 가지가 보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느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안철수 후보의 1대1 구상. 예. 본인도 그걸 원하는 것 같고 네. 예. 보수 매체에서도 그것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단일화로 탄생할 후보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현재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현상들이 눈에 띄는데 우선 단일화는 될까요? 홍준표. 누구와 누구의 단일화? 홍준표 자유한국당과 네. 유승민 바른정당 보수 후보 적자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 두 후보의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한 태도가 약간씩 변하고 있는데 그 예. 변화는 자기 지지율 때문에 변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우위에 서면은 예. 상대방하고 이제 단일화를 하려고 그러고 예. 자기가 또 이렇게 좀 떨어지면은 상대방하고 단일화를 피하려고 그러고 지금 그렇죠. 유승민 후보는 피하려고 그러고 있고 예. 홍준표 후보는 적극적으로 이제 같이 하자는 건데 예. 홍준표 후보는 주로 이제 돌아오라. 그렇죠. 원래 있다가 나갔으니까 돌아오라. 별거지 이혼은 아니다. 예, 뭐 제가 볼 때 하라라는 뜻인데 유승민 후보 들 때는 귀향하라가 아니라 귀순하라. 그렇죠. 항복하라. 네, 항복하고 돌아오라 이런 거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홍준표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과연 또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지 홍준표 후보하고 같이 해가지고 귀향해서 귀순성 귀향을 해가지고 홍준표가 당선이 된다면은 그런 그렇죠. 의미가 있죠. 그렇죠. 나눠 먹을 것도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합쳐가지고 홍준표가 3등 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 귀향의 의미는 좀 적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내년 지방선거나 다가오는 이제 총선의 두려움이 사실은 이 당에게는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일반적인 유권자들은 정당에서 지방선거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감 같은 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게 네. 왜 지방선거는 이제 중앙정치하고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선거에서 한편으로 당 입장에서는 광역단체장, 예. 시도지사를 갖다가 차지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있고 당세에서 문제죠. 예. 있고 개별 국회의원에게는 예. 특히 기초의원들 예. 이 기초의원들이 사실은 손과 발이거든요. 대부분. 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구의원 시의원들의 힘으로 예. 총선까지 가야 되는데 예. 총선에서도 결국 뛰고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뛰는 거기 때문에 구의원 시의원의 당선을 못 시키면은 예. 사실은 총선 전망이 어두워지는데 예. 이 구의원 뽑는 지방선거에서 예. 특히 영남 지역에서 예. 바른정당과 이 자유한국당이 서로 후보를 낼 경우에는 예. 둘 다 떨어지거나 그렇죠. 한쪽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바로 그 선거가 내년 6월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사실 이 두 당이 이번 후보 단일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누구로 되는지를 떠나서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합체해 있을 예. 통합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지방선거에 보수 후보를 양쪽에서 내면 둘 다 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당이 뭐 다른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친박 문제에 대한 처리 예. 문제를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사실 한때 다 친박이었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렇죠. 예, 한때는 다 비슷한 배를 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번 대선에서 단일 후보가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나오긴 나올 거라고 보세요? 나올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보는데 예. 사실 이게 변수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단일화 되더라도 3등 이상 되기는 힘들 거기 때문에 예. 뭐 2등이 되거나 1등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럼 2등은 1, 2등은 문재인 안철수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이제 신상준 보시는 후보도 있죠. 죄송합니다. 네. 신상준 후보도 있고. 어쨌든 3등까지가 한계치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제 분석으로. 지금으로서는 그 이상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거고. 합치면은 또. 왜냐하면 이분들이 표를 줄 분들이 보수 유권자층인데 보수 유권자층이 여러 이유로 몇 가지 이유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호감이 크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찾고 있고 그래서 이제 떠도는 일종의 보트 피플과 같은 보수 지향표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배가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예요. 큰 배. 그 배가 한때는 1월 달에는 반기문에게, 예. 2월 달에는 안희정 후보에게, 예. 이제 3월 달 와서는 또 안철수 후보에게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신통한 거는 이 두 후보에게는 안 간다는 거죠.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돼서 보수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특성 중 하나가 단일화된 사람. 단일화돼서 20% 넘어가면 갈 수 있죠. 네. 싫어도 일단 힘이 세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두 후보의 지지율의 합이 그렇게 이제 20% 넘어까지 될 가능성이 적어요. 산술 합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심리적으로 한번 싹 몰리면은 또 치고 올라가. 게다가 또 안철수 후보가 네. 나도 보수 후보의 DNA를 갖고 있다라고 네.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쪽으로 흡인력이 또 나름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가 되기도 그렇게 쉽지 않고 반반이지만 단일화가 되더라도 파괴력이 없을 것이다. 그다지. 예. 3위에 그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전망이죠. 아니요. 그러면. 저 3위라기보다는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신당 후보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를 꺾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예. 그래서 그 누가 맨 마지막 순위를 될지는 아직 안 정해진 거죠. 그거는. 그리고 지지율로 보더라도 유승민 후보보다 이기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가. 예. 네. 그러시기를 바라는 거죠. 예, 저는 바람을 갖다 현실로 만드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보트피플 오늘 표현 아주 좋았습니다. 후보 이렇게 단일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급부상을 했어요. 네. 상당한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보트피플이 정박한 것을 찾다가 반기문에서 안희정으로 다시 이제 안철수로 이렇게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뭐 한 달 좀 넘게 남았긴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안철수 항구에 1차 정박을 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표류하는 보수 표심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안정적인 안철수 후보에게까지 오는데 이게 최종적인 어떤 그 보트피플 그 보트의 기항제가 될지 아니면 또 달리 이렇게 다른 걸 찾아서 떠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보다는 좀 더 오를 앞으로 이제 후보 등록 때까지 포스터가 벽에 붙기까지 2주가 남았는데 그 사이에 지금보다는 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보여요. 그렇죠. 좀 왜냐하면 보수 후보가 갈 데가 없어요. 단일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더라도 과연 안철수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기 딱 좋은 그 타이밍이 아주 좋게 배가 정박을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더 오를 수 있지만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건 승부에 그게 이제 순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건 왜 그러니까 최근에는 지금 역전도 나오는데 이미 2위인데 계속 2위로 가겠죠. 역전 나오는 거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여론조사가 이제 있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뭐 체조 경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그 악기들 이제 악기들 가지고 이제 뭐 바이올린 콘테스트 뭐 이런 거 피아노 콘테스트 하면은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 점수는 이 이른바 편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가지고 평균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체조나 그런 걸 채점할 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여론조사 하다 보면은 꼭 누가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요새 누가 그런 걸 조작을 하겠습니까? 확 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튀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냥 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경향성으로 볼 때. 정확하게 보려면은. 경향성으로 볼 때 아직 역전까지 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시는 거군요. 예, 아직은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역전이 가능하려면은 나머지 후보들하고 다 이제 합세를 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다 합해져야 그나마 그것도 산술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합해지는 그 기세 때문에 이제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더 커지듯이 그렇죠. 밴드웨건을 더 커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 그 쉽지 않은 선택일 거고 안철수 후보가 그런 아직 용단을 그게 용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결국 탄핵 세력하고 그러니까 이제 적폐 세력하고 손잡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사실 당선되기 위해서 악마하고 손잡는 거죠. 예.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 건지의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대세거나 그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시고 좀 튄 여론조사다. 예, 비문여론 양자구도는 심상정 후보 때문에도 불가능하지만 그 심상정 후보는 절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완주니까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사자구도냐 오자구도냐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예, 그리고 사자구도 오자구도 차이는 이제 유승민 후보의 거친 문제가 이제 연동이 되는 거고 제가 지난주에 뭐 삼수 얘기를 해가지고 논평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뭐 삼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뭐 삼수를 권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권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죠. 뭐 재수하다 안 되면 그거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삼수하라고 제가 뭐 얘기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비문연합이 양자구도가 과연 형성되겠느냐 양강구도가 양강구도가 되려면은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이 손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안철수 후보하고 연대를 하거나 뭐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하고 손잡는 상황이 국민의당으로 지지자들로부터 용인이 되겠느냐. 이기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한다라는 그런 어떤 태세가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본다는 거죠. 아마 바른당과 자유한국당은 단일화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편이긴 한데 이 단일화하는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 단일화를 만약에 시도하면 올라가는 지지율도 있고 호남에서 빠지는 지지율도 있겠죠. 네. 예. 그건 용납할 수 없다. 그렇죠. 또 국민의당이 온전할 유지되겠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런 식의 단일화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양자구도는 현실 가능성이 낮지 않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예. 뻔한 거죠. 사실은 보수층에게 이렇게 좀 추파를 보내는 신호를 보내는 그런 제안이 아니었는가. 물론 그게는 이제 안철수 후보도 정치를 이제 한 지가 꽤 돼가지고 이제 거기도 보면은 내가 언제 뭐 사면하자고 그랬냐.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한 얘기지. 그러니까 국민이 동의하면 사면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예. 원하는 건데. 언론. 예. 그래서 사면하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라는 해명이죠. 말은 그렇죠. 언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집 앞을 지나가면서 돈이 있다면 짜장면 먹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먹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언제 내가 먹는다고 얘기했냐. 그냥 돈이 있다면 그 돈이 있다는 조건 하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지. 내가 또 검토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늘면 안 되죠, 사실은. 먹고 싶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짜장면이. 예. 나는 먹고 싶은데 너 뜻은 어떠냐 뭐 이런 거죠. 먹고 싶은 사람들 다 모여라 뭐 이런 얘기죠. 촌철 설인 나왔습니다. 혀설자. 네. 그렇군요.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세요? 경선은 어쨌든 끝나긴 끝났는데 이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의 지지자들을 어떻게 흡수하냐 문제가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꽤 격하게 진행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어느 자리에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참 운이 좋다. 후보는 좋은.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예,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보들이 이제 그 다른 후보들 견제하는 효과, 물론 그 피해를 중에 하나가 이제 심상정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자군 중에 보면 정의당 지지자들이 꽤 있어요. 그걸로 흡수돼 버린 거죠. 예, 뭐 어느 조사에 따르면 약 14.5% 정도가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약 14.5% 정도가 이제 심상정 후보로 선회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오겠죠. 오겠는데 아무리 안희정 지지자도 다 또 문 후보한테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아니죠.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해서 결과적으로는 한 셈이었고 또 뭐 운이 좋다고 제가 얘기한 건 뭔가 하면은 이 두 분 다 좀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 외람되긴 하지만은 좀 양질의 후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양질이라는 게임이 끝났으면은 게임의 결과에 승복할 것으로 미리부터 예견되었던 또 그럴 만한 안 할 것 같은 후보. 그렇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제도 내려가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룰에 승복하는 그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그 뭐 특별한 어떤 변동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런 분들의 지지를 온전히 모아내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라이벌은 문재인이다라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일단은 뭐 달리 지금 근접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까지 그 여러 가지 조건의 덕을 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탄핵이라거나 예. 국면이라거나 이런 데 대해서 구도가 만들어준 지지율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 그게 거의 대부분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지금도 뭐 국민들에게 기억에 선명한 공약 하나 제대로 없는 예. 상황이고 뭔가 이렇게 박근혜 탄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갖다가 예. 거의 대부분 흡수했던 예.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국민들의 요구 이게 나라냐라고 예. 하면서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에 예.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면서 정말 매력적인 비전이나 그런 걸 제시하면서 뭐 그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남은 기간이 그에 대한 경쟁 기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후보들에게 마찬가지인데 예. 경쟁 기간인데 우려되는 건 뭔가 하면 남은 기간 동안 그걸 가지고 경쟁하면서 어찌 보면 정책에 대한 새로 탄생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5월 9일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일각에서 이게 추동하는 것처럼 누구를 뭐 반대하기 위한 사람 다 모여라. 다 모여라 해가지고 세상에 뭐 성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죠. 다 모여라 해가지고 연대 그 구도의 싸움으로 가게 되면은 예. 대선의 값어치가 참 반값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선과 총선이 그렇게 정책 경쟁으로 이뤄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번 대선만큼 그런 정책 경쟁을 할 만큼 그 후보군이 잘 갖춰진 대선이 없어요. 다들 한마디씩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유승민 후보도 빠지지 않고요. 정책 얘기하면. 심상정 후보는 당연한 것이고요. 정책으로 뭉친 정당이니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나 또는 홍준표 후보도 뭐 이런 정책 가지고 경쟁하며 할 말들이 있어요. 가장 재밌는 정책 대결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나. 그럼요. 예. 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좀 잘 판단해야 돼. 이게 일각에서 그렇게 추동한다 그래서 그 유권자들이 다 글로 쏠려갈 이유가 없어요. 아니, 뭐 자기가 뭘 잘하는 걸로다가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뭉치더라도 가치나 정책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아니 수학 싫어하는 사람 다 모여라. 뭐 또는 뭐 문어 싫어하는 사람 다 모여라. 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뭐 싫어하는 거 중심으로 모이면 그게 어떤 조합입니까?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 세력하고 다른 거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인데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어요. 뭐 떠든 것도 없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모르겠습니다. 맛보기 좀 하다 보니 끝나버리네. 오늘 저희가 이제 정운찬 전 총리를 모시고 예. 남은 변소 중에 후보 정당을 제외하고 남은 변소라고 계속 이제 언론이 보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3자 연대, 뭐 빅텐트 뭐 이런 식으로 불렸던 연대인데 이제 정운찬 전 총리께서 오늘 나오셔가지고 공동정부와 공동정부 의미가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봤더니 이제 1차 그 단일화 대상이 바른정당이고 그래서 바른정당 유승민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분은 대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국정 운영을 나머지 세 사람 정운찬, 김종인, 홍성현 이렇게 나머지 4명이 앉아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간다는 게 공동정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굉장히 저는 신선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표현했는데 네. 요 구상과 이분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제가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정운찬 이사장께서 이제 세 분 다 네. 김종인, 홍석현까지 이제 거명하면서 세 분 다 대통령 되고 싶어 한다. 예. 그래서 세 명이 단일화하거나 아니면 단일화한데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하거나 아니면 유승민 후보까지 포함한 4명의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물론 단일화한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출마를 해가지고 네. 정책인이 뭐니 다 보여주고 이렇게 단일화를 하든가 네. 뭐 그게 부담스럽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제 나는 유승민 후보 선대위원장 되겠다. 지지선을 뭐 이렇게 해서 지지선을 하다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을 하겠다. 근데 그 단일화 해가지고 출마하겠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 출마를 선언해놓고 곧장 단일화를 해가지고. 그죠. 선언해놓고 단일화하겠죠. 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어쩌자는 건지. 그러니까 어쩌자는 건지를 제가 알았어요 오늘. 저도 몰랐는데 그중에 한 사람 뽑히면 나머지가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아니 음식을 먹으려면 식당 가서 자기 돈 내고 먹으면 되는 거고 같이 먹으려면 합석하면 되는 거지. 3명이 가가지고 여기 비빔냉면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세 명 다 젓가락 들고 공동으로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 손님한테 그냥 그러면 비밀 있는 삶은 달걀은 대표 손님이 먹는다 뭐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 보는 현상이어가지고.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랐는데 일단 신선했어. 이런 발상이 가능하나? 그러면 사저가 4개가 필요하고 대표 대통령 한 사람용 그다음에 보조 대통령 3명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그 당이 집권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면 되죠. 근데 그럼 차라리 괜찮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한 당이 집권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동정부라는. 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기도 하죠. 예.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이건 이제 과거 3두 정치가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까? 4두 정치도 있었나 모르겠네요. 4두 정치인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 여러 개가 되면 메두사라 그러죠. 이게 현실 가능성과 영향력이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인데. 예,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분 한 분 한 분은 다 이제 고명하신 분들인데.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 대개 보면 세력도 아니고 개인들이 출마 결심을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정권을 권력을 나누는 거는 국민이 배제돼 있잖아요. 모든 단계에서. 예. 뭐 당원들이 뽑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결심하면 후보가 되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단일화 하면은 그게 또 단일 후보가 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어떤 그 국민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는 그야말로 명망가 정치인데 그 요즘의 세태에 안 맞는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목 계속 받고 있고요. 어록, 제조기 뭐 등등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칭 번제 없는 주먹으로 진행했고요. 다음 주는 다른 제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미지 실컷 한번 써보고 싶다면?